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비트코인 12시간 차트입니다. 계속 하락을 했죠. 51선을 깨지고, 제가 전 영상에서 51선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51선 깨지고, 그리고 다시 지금 121선에서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약간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등이 나왔다고는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약하고, 121선에서 일단 지지를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밑꼬리 같은 경우는 뭐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그냥 터치한 거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항상 변수는 있기 때문에, 근데 강력한 지지선이 121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241선까지 내려오면 도망가야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완전히 뚫려버리기 때문에. 해외 차티스트들이 53K까지도 보더라고요. 제가 저번 영상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선물 시장에서 롱 포지션 청산빔 같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하나 떴더라고요. 유투데이 기사에 여기 시장이 8% 더 하락한 후 5억 달러의 비트코인 롱이 청산이 됐다고 뜨더라고요. 요 기사가 뜨면 거의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롱 포지션 정리를 위한 하락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15일 시작된 8% 하락에 직면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레버리지 포지션으로 인해 시장도 24시간 만에 약 5억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 청산에 직면했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듣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선물은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선물은 안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세요.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했는데 모두 다 실패를 봤습니다. 이 선물의 데이터가 또 지금은 다 또 나와요. 롱 몇 프로고 숏이 몇 프로인가까지도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약육강식 매매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놈이 한 푼 더 적은 사람 돈을 가져가는 게 선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아마 곱하기 100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은행 규제기관과 감독관은 과도한 레버리지 시장으로 인해 거래자가 노출되는 시장 조작으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를 종종 비판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네요. 10배, 20배 뭐 이 정도는 그나마 숨 쉴 공간이 좀 있는데, 100배는 정말 조그만 하락에도 그냥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현대 금융은, 지금으로 치면 블록체인 디파이 금융이 아니라 현대 금융이라고 쳐도 구금융이겠죠. 어쨌든 현대 금융은 XRP 리플을 적으로 보지 마라. 우리는 적의 관계가 아니다. 지금 금융에 우리의 인프라를 더해서 업그레이드된, 뭔가 확장된 금융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전 세계에 계약적으로 늘어지는 이 수요 유동성과 온라인 판매,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대처가 될 것이다. 이 스위프트가 국제 송금을 했던, 지금까지 업무를 했던 것이죠. 스위프트 공식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와 리플과의 관계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걸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어쩌면 리플이 이미 스위프트와 기술이라든지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협력 관계에 있지 않은가, 스위프트와 리플 사이에서 어떤 회사가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제가 몇 개의 자료를 좀 검토를 해봤고, 결국은 이제 디지털 화폐 CBDC에 관한 어떤 보고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명백해지지 않을까요? 점점 가면 갈수록 리플의 기술력과 그리고 현대 금융의 스위프트, 그 두 개의 커다란 인프라가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가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위프트가 리플과 협력 관계에 있고 리플의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그들의 논문을 썼다면, 리플의 협력사의 도움으로 스위프트가
CBDC의 논문을 썼다면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플을 보유해야 될 곳이 스위프트입니다. 이제는 스위프트의 대항마가 아닌 스위프트의 시스템 안에 리플이 안착을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로운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스위프트와 어센추어라는 이 회사와 이 국경 간 지불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공동 논문을 발표를 했다고 올 5월달 기사가 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자꾸 리플 기사를 구글링을 하면서 찾아냈던 것들은 이미 해답은 나와 있다. 이미 답은 주어져 있다. 근데 이 발표의 시점이거든요. 결국은 이 어센추어라는 이 회사와 스위프트가 국경 간 지불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공동 논문을 발표를 했다고 이미 5월달에 이렇게 떴고요. 스위프트와 어센추어는 오늘 금융 커뮤니티가 새로운 형태의 통화로 지불을 이동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 혁신의 일환으로 국경 간 지불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절반이 CBDC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결제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CBDC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지만 그 백서에는 CBDC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이 가능한 경우 기존의 지불 레일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솔루션은 현재 인프라 확장이 될 것이며 새로운 리플의 어떤 오디오 시스템이라든가 리플랩 이런 기술들이 도입이 돼서 현재 인프라의 확장성에 사용이 되고 스위프트는 CBDC를 포함하는 지불 생태계에서 수행을 계속한다. 결국은 이 스위프트와 XRP가 공동으로 뭔가를 발표하지 않나. 지금까지는 그 사이에 항상 매개체들이 생겼는데 결국은 리플의 기술력을 갖다 쓰고 외환 보유고 자체 수십 개 나라의 외환 보유고를 스위프트에서는 항상 일정 양만큼 갖고 있어야 되는 이 종이 지폐를 결국은 리플로 대체를 하지 않나. 원래 리플이 나왔을 때 가장 큰 이벤트가 이거였거든요. 불필요한 종이 지폐를 이 스위프트라는 곳에서 전 세계 각국 화폐를 각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누가 돈을 요청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 전체 각국 각각의 나라의 돈을 그냥 리플 하나로 디지털 안에서 그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겁니다. 스위프트의 최고 혁신 책임자는 CBDC를 기반으로 하는 결제 인프라를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경제와 상호 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몇 가지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지만 대다수는 기존 결제 솔루션이 직면한 곳과 동일합니다. 뭔가 지불을 해야 되는 시스템은 동일한데 결국은 이 도구가 문제였던 거죠. 이걸 이렇게 바꿈으로써 천문학적인 수수료가 절감이 됩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보안 그리고 마구잡이 불필요하게 찍어댔던 각국의 화폐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XRP가 오롯이 들어와서 이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뭐 달러 밑에 XRP가 붙는다든가 원화 밑에 XRP가 붙는다든가 이런 형태겠죠.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이게 XRP 에스크로가 처리가 되는지 XRP로 오는지 그게 아니라 똑같이 원화나 엔화나 달러가 오지만 시스템 자체가 XRP로 구동이 되고 결국은 XRP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중립적이고 통화에 구애받지 않는 협동조합으로서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11,000개 기관에 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스위프트는 토론과 미래의 화폐 진화에 긴밀히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게 결국은 스위프트의 파워라는 얘기입니다. 이 어센추어라는 회사의 선임 전무이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 금융 서비스 인프라의 필수적인 부분인 스위프트는 CBDC가 금융 서비스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함에 따라 회원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움직임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BDC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스위프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파트너십을 환영하며 함께 책임감 있고 가치 있는 혁신을 계속 추진하기를 열망합니다. 근데 이 어센추어라는 이 회사가 진즉 아주 리플과 이미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다시 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위프트 보고서와 거의 비슷한 날짜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리플의 파트너 어센추어 CBDC에서 스위프트로 논문 작성. 기술 및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리플의 파트너인 어센추어는 스위프트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지불 솔루션의 잠재력에 관한 논문을 발표를 했고,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탐색 이래가지고 국제 지불을 위해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이러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 CBDC를 채택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마무지한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려고. 결국은 스위프트의 중재하에, 스위프트의 결정하에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채택하게 될 겁니다. 굳이 CBDC를 만든다면 그거는 좀 무의미한 짓이고, 결국은 그냥 리플 갖다 쓰면 됩니다. 제가 그 CBDC 디지털 화폐에 관한 장점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단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나라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이제 세금 탈루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 넣을 필요 없겠죠. 5만원권 회수율이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는 5만원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찍어야 되죠. 왜? 유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소모되는 비용들이 절감, 아예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점이 내가 쓰는 돈의 모든 출처가 다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은 자유에 대한 핍박을 받지 않을까. 내가 쓰는 모든 돈을 누군가 다 보고 있고 감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겠어요. 이제 설날 세배를 해도 스마트폰끼리 갖다 대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도 세금을 탈루할 일이 있을까요? 그건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다 보고 있는데, 내 재정 상태를 다 보고 있는데, 내 대출 한도가 바로바로 제깍제깍 나올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어쨌든 보안성. 그만큼 가장 많이 염려를 하는 게 더블 스펜딩, 이중 지불에 관한 문제. 정말 달러 1달러짜리 한 장만 이중 지불이 되더라도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결국은 채택을 해야 되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겠죠. 그게 리플이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세 가지 주요 요인 때문에 CBDC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물리적 지표를 줄이고 법정 화폐에 대한 위협으로서 개인 암호화폐의 영향에 대응하고, 세 번째는 도매 시장 전반에 걸쳐 보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는 결국 같이 쓰이게 될 겁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으니까. 그게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거든요. 중앙은행에서 1차 상업은행으로 보낼 때는 디지털 화폐로 보내지만, 상업은행에서 2차 상업으로 뿌려질 때는 약간의 어느 정도의 암호화폐를 같이 쓰게끔 하겠다고 말한 것도 중국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그 시스템을 써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중국에서도 디지털 화폐와 같이 쓰겠다고 발표한 코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 그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코인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죠. 동기가 무엇이든 CBDC를 향한 모멘텀은 분명히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중앙은행은 이미 실제 실험을 수행했고, 통화 진화의 잠재력은 가치가 교환되는 방식에 가능한 혁명으로 일부는 틀에 박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인프라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금융 문맹국들까지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법정 화폐 공급 감소, 은행기관은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금 관련이라든가 그리고 회수되지 않는 5만 원권 이런 것들에 관한 통제, 은행 감시, 정부 감시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국가는 시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디지털 화폐, 그 기업에서 쓰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의 컨트롤에 의해서. 그리고 뭐 통장이 필요 없겠죠. 계정이나 지갑을 따로 제공함으로써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플과 CBDC를 위한 브릿지로서의 XRP 원장. 이 보고서는 상업은행이 고객을 위한 CBDC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CBDC의 개념은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정말 너무 복잡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다양한 기술로 달성할 수 있지만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CBDC의 의미와 용도는 불분명합니다.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현지 통화와 어떤 형태의 교환 메커니즘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리플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은 지불이 마찰 없는 형태로 끝에서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자간 교환 메커니즘입니다. 보고서는 스위프트가 CBDC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리플은 이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량하우스는 2021년 1월 말에 CBDC를 발행하기 위해 은행기관과 회의를 많이 가졌죠. 많이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센츄어는 분명히 수많은 기업과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국가 간 거래와 CBDC의 교차점에 큰 관심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거의 한 달 반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수없이 방송에서 리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리플을 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쨌든 그 시점이나 관점, 미국이 부채가 더 늘어난다. 계속 압박을 받는다. 그러나 돈은 계속 찍어낸다. 뭔가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 시점이 결국은 올 연말 아니면 내년 1월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던지시면 안 됩니다. 리플도 얼마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들고 계세요. 지금은 던질 때가 아니라 뭐 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항상 매수는 파란색, 매도는 빨간색.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던져라. 즐거운 주말입니다. 주말 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원화책을 하시려면 주말을 편하게 보내셔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